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리강사 이명자입니다. 오늘은 중화요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물 짬뽕찌개랑 돼지고기 피망 잡채를 만들 예정이고요. 중화요리 하면 불의 요리, 열의 요리 이렇게 해서 뜨거운 기름, 그 다음에 뜨거운 물 해서 화력이 굉장히 높은 그 온도에서 요리를 해서 음식의 맛을 극대화를 시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주로 사용되는 이제 소스 종류가 한식에서 사용하는 재료들하고는 조금 달라서 재료를 하나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화요리에서는 저희가 간장도 물론 진간장을 많이 쓰기는 하지만 이런 감칠맛을 내기 위해서 굴소스라는 재료를 쓰기도 합니다. 이런 재료들은 약간 짠맛도 있고 특유의 단맛도 있고 이제 감칠맛이 굉장히 뛰어나서 채소를 볶을 때나 고기 요리를 할 때도 조금씩 넣으시면 맛이 훨씬 좋아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또 사용돼야 되는 재료가 두반장이라는 재료를 또 한 가지를 사용할 거예요. 이것도 똑같이 이제 볶음 요리에 사용을 하는데 이 재료의 특징은 뭐냐면 콩하고 고추하고 기름하고 세 가지를 믹싱을 해서 발효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우리로 말하면 발효된 고소한 된장 맛 그렇게 약간 표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볶음 요리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탕 요리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반장 굴소스 사용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고추기름이 있습니다. 고추기름. 요거는 식용유에 고춧가루를 넣어서 약한 불로 천천히 끓이면 이 고추의 매운맛하고 색소, 붉은색 색소가 고추기름이 기름에 식용유에 녹아 나와서 고추기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렇게 평상시 잘 보지 못했던 세 가지 재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먼저 재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먼저 해물 짬뽕찌개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물 짬뽕찌개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돼지고기 200g, 그 다음에 오징어와 홍합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여름이라서 이렇게 해물 믹스, 여러가지 홍합이라든지 조개살이라든지 여러가지 믹스된 거를 오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파가 있고요. 양배추, 호박, 그 다음에 청양고추 2개 있습니다. 아무래도 짬뽕이니까 약간 이미지상으로도 우리가 칼칼함을 즐기죠. 그 다음에 청경채가 있고요. 다시마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마늘 2개, 대파 흰 부분 5cm가 있습니다. 양념으로는 고추기름, 그 다음에 간장, 진간장입니다. 그 다음에 맛술, 고운 고춧가루, 그 다음에 굴소스, 소금, 후추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리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물 믹스 종류는요, 그냥 가볍게 물에 흔들어서 씻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씻어서 물기를 빼놓으시고, 짬뽕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재료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굉장히 진하고 깊은 맛을 내는 게 이제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돼지고기도 채 썰어서 들어갑니다. 오늘은 짬뽕찌개지만 여기에다가 물량이 조금 더 추가되면은 여러분들이 드시는 짬뽕이 되는 겁니다. 면을 삶아 넣으면은 짬뽕, 밥을 말아 먹으면은 짬뽕 밥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보다 물이 약간 적은 게 찌개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드는 방식은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양배추, 약간 굵게 채를 썰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양파 똑같이 채를 썰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박도 채를 썰으시면 좋은데 약간
둥근 모양으로 썰기를 해서 호박이 없으면 호박 안 쓰셔도 되고요. 집에 뭐 피망이 있으면 피망 넣으셔도 되고요. 콩나물이 있으면 콩나물 넣으셔도 되고요. 짬뽕은 원래 다양하게 여러 가지 재료들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채를 썰어주시고 그 다음에 고추 매운맛을 좀 많이 낼 수 있게 매운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갈라서 꼭꼭 썰어주시면 매운맛이 득대가 됩니다. 버섯 썰으셔도 상관은 없으실 것 같아요. 자, 청경채 뿌리 한번 자르고 줄기 모아주고, 뿌리 한번 자르고 줄기 모아주고, 이렇게 해서 한 커플 벗겨서 잘라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번만 이렇게 잘라주겠습니다. 짧은 청경채는 요대로 반을 자르지 않고 청경채 길이대로 그대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화요리의 특징이 향채라고 해서 향채 종류가 파, 마늘, 생강 세 가지를 향채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요리하고 달라서 이게 기름의 향채 채소의 기름을 뽑아내서 그 기름으로 야채를 볶는 게 중화요리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늘은 그냥 납작하게 이렇게 써는 거를 편썰다라고 얘기합니다. 썰어주시고, 그 다음에 대파 저처럼 이렇게 잡고 10자로 한번 그어주시고 마늘 크기만큼 자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재료 손질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요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화팬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제 찌개니까 아무래도 이런 전골 냄비 사용을 하셔도 크게 뭐 어긋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고추기름입니다. 고추기름 2큰술 정도를 먼저 이렇게 둘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마늘, 대파를 넣어서 먼저 이 기름에 향을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향을 뽑을 때는 센 불이 아니고요, 약한 불로 천천히 지글지글 끓여야 됩니다. 온도가 세면은 탈 수 있으니까 약불에서 주의해서 볶으시기 바랍니다. 지글지글 온도가 이제 올라왔습니다. 향이 진하게 나올 때까지 약한 불로, 센 불로 하시면 여기 파마늘이 다 타버리기 때문에 약한 불로 해서 지글지글 볶아줍니다. 그래서 충분히 파와 마늘의 향이 느껴질 때 양파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돼지고기 들어가 줍니다. 그래서 온도를 중불로 약간 올려서 볶아줍니다. 요때에 이제 중화에서는 대부분 이제 여기 불을 붙이고 하죠. 화력이 센 곳에서는 이제 불을 붙이기 위해서 속매 역할을 하는 게 보통 이제 알코올 종류거든요. 근데 저희는 가정에서는 위험하니까 그냥 이제
그 흉내만 낸다고 해야 되나? 이제 그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력이 가정에서는 약하기 때문에 세게 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맛술 작은 숟가락 하나 둘러주시고, 그 다음에 진간장 작은 숟가락 하나 벽 쪽으로 이렇게 둘러주세요. 그러면은 간장이 열을 받아서 굉장히 고소하게 향을 내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중불로 고기를 볶고 있습니다. 그 짬뽕이라고 하는 음식은 우리가 한식처럼 국물에 야채 재료들을 넣어서 그냥 끓이는 게 아니라 처음에 기름에 모든 야채를 1차적으로 수분을 제거하면서 볶아줍니다. 그래서 수분이 없는 상태에서 물을 붓고 매운맛을 넣고 해서 만드는 게 짬뽕의 특징입니다. 자, 먼저 고기를 양파와 함께 풀어주면서 익혀주시고요. 여기에 양배추 들어갑니다. 재료 중에서 좀 딱딱하다 싶은 재료들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네, 양배추 들어가지고 고추도 들어가줍니다. 양배추가 숨이 죽을 때까지 충분히 볶아줘야 됩니다. 중국집이었다면 식당이었다면 화력이 세서 센 불로 고온으로 빨리 이걸 볶아줄 수 있겠죠. 가정에서는 그렇게까지는 하기는 힘들고 요대로 양배추가 이제 다 익었어요 거의. 그러면 여기에 해물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호박, 청경채 들어가 줍니다. 호박, 청경채가 들어가는 뒤에는 너무 오래 볶지 마시고요. 그냥 살짝만 볶아주시면 되고, 재료가 이렇게 많을 때는 이제 당연히 불은 센 불, 최고로 센 불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 청경채와 호박이 들어가서 가볍게 볶아준 다음에 다시마 물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물을 쓰는 것보다는 그래도 다시마 물을 쓰면 이게 육수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맛이 좀 좋습니다. 자, 다시마 물 넣어주고, 자, 당연히 센 불이죠. 여기서 이제 끓일 겁니다. 자, 여기에 고운 고춧가루 하나, 2개 하고도 1개 정도를 넣고요. 그 다음에 굴소스 넣겠습니다. 1숟가락. 자, 이 상태에서 끓일 겁니다. 나는 조금 더 맵게 먹고 싶다 하시면 고춧가루 양을 늘리기보다 그 매운 고춧가루를 선택해서 쓰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조금 끓으면은 소금 후추를 간을 해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소금 3분의 1숟가락, 후추 홍합이 있었다면 훨씬 이게 그 조개 껍질이 있으면 맛이 더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오늘 저희는 깨끗한 그 해물 믹스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없습니다. 겨울철에 추울 때는 홍합을 한번 많이 넣어 보세요. 그럼 입체감이 있어서 훨씬 짬뽕찌개가 맛이 더 좋아 보입니다. 다 됐는데요. 자, 돼지고기 피망 잡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는 돼지고기 채 썰은 겁니다. 등심을 200g, 그 다음에 부추, 피망 2개, 양파, 그 다음에 표고버섯, 이거는 죽순입니다. 그 다음에 생강, 마늘, 대파. 생강, 마늘, 대파는 향채소라고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건고추 3개, 그 다음에 계란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녹말가루, 두반장, 굴소스, 소금, 후추, 맛술, 그 다음에 참기름, 고추기름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리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추 약 5, 6cm 정도의 길이로 자르시면 됩니다. 준비해 주시고, 표고버섯 중간이 두툼하니까 약간 포를 이렇게 떠서 그 다음에 얘를 썰도록 하겠습니다. 요 기둥은 버려도 되고요, 그대로 드셔도 됩니다. 자, 예쁜 모양을 원하시면 버리셔야 될 것 같고요. 요리는 호빵에 싸먹기도 하고요. 네, 포두부에 싸먹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양파, 채 썰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죽순은 우리가 통조림 죽순인데 요거를 끓는 물에 한번 데쳐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피망 한번 썰어 보겠습니다. 아래 위 날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해서 피망을 조금 분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안에 씨앗 하얀색 제거를 해 주시고요. 피망 자체니까 피망이 조금 많이 들어가야 되겠죠. 새를 썰어주겠습니다.
다음에 죽순이 데쳐졌으면 죽순을 한번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가운 물에 죽순을 헹궈서 칼로 썰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긴 죽순은 이렇게 반을 갈라주시고, 요 살집이 많은 부위는 칼로 이렇게 포를 떠주시고, 그 다음에 빗살무늬가 있는 쪽은 그냥 그대로 빗살무늬를 살려서 썰으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살집이 있는 쪽은 포를 떠서 채를 썰어주시고, 빗살무늬가 있는 쪽은 무늬를 살려서 썰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향채소를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강은 이렇게 사이즈가 큰 거는 칼로 껍질을 벗겨내시고, 만약에 울퉁불퉁하게 해서 칼이 들어가기 힘든 경우에는 이런 숟가락으로 긁어서 껍질을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자, 모든 재료가 우리가 채를 썰어서 길게 모양이 생겼기 때문에 요 향채소도 똑같이 길게 채를 썰도록 하겠습니다. 향만 뽑아내고 버리는 재료가 아니라 향을 뽑아내고 이제 이런 야채들하고 골고루 섞여지는 재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입자가 너무 크면 이런 향채소들은 맛이 너무 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곱게 채를 썰어 주셔야 됩니다. 채소, 생강, 그 다음에 마늘, 길이가 길죠? 그러면 반을 갈라서 뒤집어 놓고 채로 썰입니다. 자, 반을 갈라서 중간에 심지가 이렇게 굵으면 빼내셔도 됩니다. 그래서 향채소는 이렇게 한 곳에 같이 담아두면 동시다발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렇게 재료가 준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중화의 특징이 고기를 볶을 때는 이제 고기에 얇은 반죽을 입힙니다. 그게 이제 계란 흰자와 녹말가루인데요. 이게 특징이 뭐냐 하면 고기가 익으면서 까슬까슬하게 거친 고기를 이 계란과 녹말을 입혀서 부드럽게, 식감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요. 안에 들어있는, 고기 안에 들어있는 육즙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일단은 밑간을 조금 하겠습니다. 소금, 후추, 요 정도면은 소금, 요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후추 해서
손으로 하지 마시고 젓가락으로 하세요. 왜냐하면 고기가 사람 손에 의해서 너무 따뜻하게 되어서 고기가 힘이 없어질 수 있어요. 신선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젓가락으로 약간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계란 흰자를 넣습니다. 계란 흰자만 이렇게 해서 2숟갈 정도, 계란 반개, 흰자 반개 정도의 양이 될 것 같습니다. 넣어주고 또 젓가락으로 먼저 흰자를 입혀줍니다. 돼지고기 하나하나 가닥가닥에 흰자를 입혀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흰자가 입혀졌어요. 그러면 녹말가루입니다. 밀가루 아니고요, 녹말가루입니다. 녹말가루를 넣고 똑같습니다. 젓가락으로 저어서 반죽을 합니다. 자, 이렇게 버무렸는데 우리가 튀김 반죽처럼 반죽이 많지 않고요. 눈에 거의 반죽이 없는 듯, 눈에 잘 안 보여요. 이렇게 얇게 흔들어서 천천히 입혀줍니다. 이렇게 입혀주면 먹을 때 고기의 식감이 굉장히 부드럽고 좋습니다. 그러면 볶아주겠습니다. 팬을 먼저 따뜻하게 예열을 좀 해주시고요. 향채수는 약중 강중에 약불로 볶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약불 웍이 달궈졌어요. 그러면 여기에 고추기름을 둘러주고요. 향채소 이번에는 3가지입니다. 대파, 마늘, 생강 3가지를 넣고 이제 지글지글 볶아주겠습니다. 이렇게 지글지글 볶아서 향이 잘 빠져나오도록 지글지글. 자, 이러면 고기를 넣습니다. 고기를 넣어서 고기를 빨리 풀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덩어리를 풀어주면서 온도는 중불로 올려주세요. 자, 고기를 흔들면서 흔들흔들 하면서 고기를 볶아줍니다. 원래 정석대로 하자면 이거를 먼저 고기를 초벌을 합니다. 기름이 많은 팬에다가 이 고기를 먼저 볶아내고 그 기름을 부어주고 다시 야채를 넣고 볶는 게 정석인데 집에서는 뜨거운 기름을 부어내고 하기에는 위험한 관계로 그대로 스트레이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기가 가닥가닥 떨어져야 되겠죠? 만약에 흰자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주변에 하얀색 흰자가 익어지는 게 눈에 보일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자, 고기가 떨어졌으면 센 불로 올리세요. 불을 약간 줄이고 두반장 들어가겠습니다. 작은 숟갈 1 정도 넣고요. 굴소스는 큰 숟갈 1 넣겠습니다. 항상 양념을 넣을 때는 센 불로 두고 양념을 넣으면 탈 수 있으니까 불을 조금 줄여서 양념을 넣어주세요. 자, 소금 조금 들어갑니다.
후추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곧바로 이제 요 재료들을 넣어줍니다. 빵 펴고, 네, 후추는 조금 뒤에 넣을 거예요. 자, 센 불입니다. 오리지널 중국식은 아니고요. 약간 한국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리지널 중국은 이게 기름량도 훨씬 많고요. 네. 처음 설명드린 대로 고기를 먼저 초벌을 해서 섞어서 익혀줍니다. 자, 매운맛을 좋아하시는 분은 여기에 매운 고추를 처음에 우리가 넣으신 분은 지금 이렇게 말린 매운 고추를 넣으셔도 매운맛이 굉장히 극대화 됩니다. 이 요리는 주말에 친구들을 초대해서 마트 가면 꽃빵이라는 빵이 중화빵이 있습니다. 냉동코너에 그걸 한번 살짝 전자레인지 돌려서 이게 쌈 싸 먹으면 굉장히 맛있고요. 호두부라는 재료도 쌈을 싸서 먹으면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 자, 어우러졌으면 부추 들어가지고요. 야채에 비해서 소금이 아까 조금 적게 들어가는 것 같죠? 그러면 소금을 잠깐만 더 넣어주시고, 센 불로 요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야채의 수분이 순간적으로 전복을 하면서 이렇게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리가 다 됐습니다. 참기름. 중화요리에서 마지막에 참기름을 쓰는 이유는 체내에서 우리 몸속에서 식물성 기름이 동물성 기름을 같이 끌어안고 배출이 되기 때문에 중화요리에서는 돼지고기를 많이 쓰는 중화요리에서는 항상 마지막에 참기름을 사용한답니다. 해물 짬뽕찌개랑 돼지고기 피망 잡채 두 가지를 오늘 만들어 봤습니다. 중화의 특징에 대해서 앞쪽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중화는 기름에 그 향채소라고 하죠. 마늘, 생강, 대파의 향을 우러내어서 그 기름으로 요리를 볶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제일 처음에 기름을 둘러서 어떻게 해요? 향을 볶고 난 다음에 다음 재료들이 들어갔죠. 그 점만 유의하시면 굳이 뭐 집에서 중국집처럼 불을 붙이지 않아도 특유의 중화 맛을 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또 주의하실 점은 중화는 불맛이야라는 이제 그런 의견 때문에 식당에서처럼 화력이 좋지 않은데 그 불을 붙이려고 식용유를 너무 과다하게 사용을 하시면 이게 불이 화재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정량 쓰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처음에 요리할 때 설명드렸는 이런 굴소스, 두반장 소스 이런 재료들은요 사용하시고 남으면은 반드시 냉장 보관하셔야 됩니다. 싱크대 위에 상온에 보관하시면 곰팡이가 굉장히 빨리 핍니다. 방부제가 적은 재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냉장 보관하시고요. 요 음식들도 우리가 굳이 데워서 이제 요 피망 잡채 같은 경우에는 굳이 데우지 않아도 그대로 드셔도 되겠고, 나는 차가운 게 너무 싫어하시면 전자레인지에 1분 정도 살짝 돌려서 드시면 30초도 괜찮을 것 같아요. 돌려서 드시면 되겠고, 짬뽕찌개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이 찌개 양을 다 못 드시기 때문에 싸늘하게 식혀서 냉장 보관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는 유통기한으로 본다면 5일 안에는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냉장고에 보관하시더라도 요즘에는 날씨가 많이 덥고 하기 때문에
냉장고도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은 5일 안에는 다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